어제 보니까요, 그 해병대 국기문란 사건이요. 해병대에 군인이 대민 지원하다가 물에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최수근 상병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니까 윤석열이가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있어갖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엄정하게. 엄정하게. 그래서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 뭐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의 결재를 받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면서 그 결과 보고를 언론에 공표를 하려고 하기 직전에 외압이 들어와서 발표를 못하게 됐고 그걸 거부하니까 항명으로 걸었는데 항명으로 건 이유가 뭐냐고 이종섭한테 물었더니 수사단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항명으로 지금 들어서 그중에 대장인 박정훈 대령을 수계로 걸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수계는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일관되게 이종섭 포함해 가지고 외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수사 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해서 봤더니 여기에 해병 1사단장 이종섭과 김태효랑 같이 이명박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임성근이가 바로 해병 1사단장인데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부하 탓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 나가 뒤져라 이 새끼들아 진짜. 박정훈 대령 정도 돼야지 군인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부하라고 하는 건 내 새끼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간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 물에 들어가게끔 만든 네가 잘못인 거죠.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해병 1사단장이 물에 깊게 들어가지 마라. 안전히 죽여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 책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공보활동, 언론에 나가는 것만 중요했어요. 결국에는 분위기도 회의하는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수색 방법이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수색 방법 변경을 상부에 건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였다. 추가적인 안전 노프. 저 슈트가 뭐냐면 저기 그 물에 떠내가지 말라고 착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안전 조끼. 조끼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를 추가로 논의하거나 별도 조치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포병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근이가. 그래서 그 포병 7대대장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충성 경쟁하듯이 임성근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건데 이건 넘어가시고요. 여기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 박정훈 대령은 안보실이 그 보고서를 보자고 해서 거부했다. 근데 이걸로 이제 항명 사건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종섭이가 국회에 나왔을 때도 왜 결재하셨냐 그러면은 그때 했던 말이 이제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이제 결국 바가지로 쳐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 말고 또 다른 수사단의 간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혐의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박정훈 대령 말고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한 거예요. 바로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여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실제로 유재은이 전화한 거를 그 해병대 수사단이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 유재인이 전화해가지고 국회에 나와서는 저렇게 말했죠.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죠. 근데 그 수사단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했다. 뭔 소리냐? 읽어봐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전화해 이거 빼라 사건 인계서 보내라 요구. 상급 부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이제 수사단의 이야기고요. 서로 간에 지금 주고받은 내용도 있어요. 8월 1일 날. 해볼까요? 유재은 하세요. 네.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고
하지 않았냐? 업무상 아니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실제로 느낌 오게 하려면 경어체를 그대로 쓰세요. 예.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하지 않았습니까?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합니다.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대장 이하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수사 결과를 유가족들한테 설명했고 사단장 등 8명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그대로 인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일템 이런 거잖아. 의견을 냈을 뿐이지 외압이 아니란 아니까, 식으로 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게 외압이지 외압이 아닙니까? 빼라고 얘기하는. 상급 단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빼라 말아라 네. 하는 게 외압이에요. 얘네들은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제대로 드러나면 다 감옥 갈 상황이에요. 진짜로. 결국은 핵심은 국가안보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이건 답이 뻔한 거예요. 임성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임성근이랑 같이 일했던 이종섭 국방장관과 같이 일했던 김태효가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 해병대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다. 그러니까 항명이 돼버린 사건. 사실 결과는 뻔히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죄질이 악한 범죄자들을 따로 그 관리하는 형무소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들어갈 곳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전 진짜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걸지 않고 지금 이 마음대로 하는 그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비틀어서 뒤바뀌게 해놓고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몇 배 더 국민을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국방부 군인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핵심은 윤석열인 거예요. 내가 한 5번째 말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윤석열이 경로를 해야 된다니까요. 경로?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라고 한 거를 누가 빼라고 했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약점을 잡은 사람이 김태효로 저는 의심이 돼요. 외교라든지 뭐 일본 대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태효를 정확하게 통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대로 진행해라고 이야기해야 할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의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